반갑습니다. 음식의 절대 법칙을 해체하는 푸드사이언스 해설가 독박사입니다. 여러분, 음식 궁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합이 있죠? 아마 치킨과 맥주 또는 삼겹살과 소주 같은 공식일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일종의 미식의 율법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율법이 절대적일까요? 오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미식 문화, 한국의 K푸드와 일본의 J푸드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그 안에서 숨겨진 맛의 과학과 인문학을 탐험해 볼 겁니다. 일본 만화 속에서 셰프들이 칼을 휘두르며 승부를 겨루고 심사위원들이 의외성을 외치며 경악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역시 미식은 경쟁이구나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 웹툰에서는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무심한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지죠. 똑같이 불과 칼을 쓰는 이 두 문화가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극과 극의 경계에서 어떤 새로운 맛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음식 문화는 밥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집니다. 일본인에게 밥은 식사의 주인공 그 자체입니다. 반찬은 그저 밥맛을 더 맛있게 거들어주는 역할일 뿐이죠. 일본이 약 900개에 달하는 쌀 품종을 능력치까지 표기하며 까다롭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인공 중심의 사고방식은 반찬과 밥맛을 따로 즐기는 덮밥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한국인은 오늘 반찬 뭐야? 라고 물을 정도로 반찬을 중요시합니다. 밥을 먹으면 금방 배부르다며 고기를 더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한국에는 밥상 가득 반찬이 차려지는 비척 반상이 있을 정도로 반찬 종류가 어마어마하며 깊은 맛을 내는 발효 음식이 발달했기에 밥 자체에서 굳이 맛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밥과 반찬을 함께 섞어 먹는 비빔밥 문화가 발달했고 음식 간의 조화를 중요시하게 된 거죠. 이러한 차이는 만화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만화가 최고의 요리라는 이상향을 향해 경쟁을 벌인다면 K웹툰은 현실적이고 친숙한 재료, 즉 김치, 라면, 떡볶이에 집중합니다. 거창한 판타지가 아니라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조합에서 신선함과 재미를 찾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대사회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과 혼술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웹툰 속의 사소한 음식 조합 하나가 편의점 매출을 급증시키는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미식의 절대적 규칙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든 섞든 나누든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최고의 맛과 위로를 주는가입니다. 이제 그 미식의 경계를 허무는 세 가지 새로운 페어링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K리얼리즘의 판타지를 더하다. 통삼겹 라면.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라면에 치즈나 통삼겹을 얹어 먹는 조합에서 폭발적인 공감을 느낍니다. 한 웹툰에서 등장한 라면과 통삼겹 조합처럼 말이죠. 이는 한국식 퓨전이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닌 일상의 가능성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질감의 조화입니다. 라면의 부드럽고 탄력 있는 면발과 국물의 짭짤함에 통삼겹의 두꺼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질감이 더해지며 맛의 피로도를 낮춥니다. 화학 반응면에서는 지방의 해소, 즉 라면, 국물의 짠맛과 매운맛은 지방의 녹는 지용성 향미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의 지방이 이 향미를 흡수하고 분산시켜 라면의 복합적인 풍미를 혀 전체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인문학적 근거로는 새로운 일상 미식의 탄생입니다. 과거 일본 만화가 슬라임을 삶아먹고 드래곤, 꼬치를 굽는 등 기상천외한 판타지를 추구했다면 한국은 지극히 현실적인 조합을 통해 독자들에게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신선함과 재미를 줍니다. 이 통삼겹 라면 조합은 한국의 웹툰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전국 독자들의 식탁에 퍼져나간 민중 퓨전의 아이콘입니다. 두 번째는 제2주인공에게 K조화를 입히다. 규동과 묵은지.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규동집이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 기억하시나요? 한국인들은 규동을 받자마자 가차없이 비벼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의도했던 밥맛과 반찬 맛에 분리된 미학을 느낄 수 없고 반찬이 적어 금방 물려버린다는 정서적 차이 때문이었죠. 이 고정관념을 깹니다.
규동의 핵심인 주인공 중심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인이 원하는 조화와 깊이를 더하는 페어링을 제시합니다. 과학적 근거로는 산미의 커팅 효과입니다. 규동의 달고 짭짤한 소스와 소고기의 느끼함인 지방은 묵은지의 강한 산미와 유산균 발효 맛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 강렬한 신맛은 규동의 단맛을 깎아내고 지방의 무거움을 씻어내 다음 입맛을 새롭게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뚝불이나 제육을 먹을 때 느끼는 푸짐함 속의 청량감을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인문학적 근거로는 정의 치유입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함께 나누고 서로를 보듬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묵은지는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발효를 거치며 가족의 끈끈한 유대와 위로를 상징하는 K푸드의 근본입니다. 규동이라는 단순한 끼니 만화의 대표 주자에 한국의 관계의 매개체인 묵은지를 더함으로써 고독한 1인 식사인 혼밥에도 깊은 맛과 위로, 즉 정을 불어넣는 것이죠. 세 번째는 K퓨전의 경계를 확장하다. 평양 육수와 쫄깃한 면. 최근 일본에서 한류 덕분에 한국식 냉면이 유행이지만 과거 현지화된 냉면은 한국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맛이거나 맛의 카테고리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요구르트 맛이 나거나 미역과 정체불명의 김치가 들어가는 등 요상한 맛으로 기록되기도 했죠.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현지화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냉면의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과학적 근거로는 온도와 섬유질의 상호작용입니다. 전통적인 평양냉면 육수가 가진 섬세하고 깊은 감칠맛과 차가운 온도는 일본 현지화, 냉면의 뿌리가 된 모리오카 냉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껍고 쫄깃한 면발과 극대화됩니다. 이 강한 쫄깃함은 입안에서 저항하며 육수와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평양 육수의 슴슴한 맛을 오랫동안 음미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시원함을 넘어 질감을 통해 맛의 여운을 늘리는 과학적 설계입니다. 인문학적 근거로는 혼종의 역사 인정입니다. 반반냉면이나 실타래 빙수처럼 한국에선 생소하지만 해외에서 유행하는 한국 음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음식이 한 민족의 보수적인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의 기호와 만나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은 일본 현지화의 역사인 모리오카 냉면과 한국 본연의 미약 평양 육수를 결합해 음식은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도한 세 가지 새로운 페어링의 핵심 원리는 명확합니다. 첫째, 텍스처의 대화입니다. 라면의 유연함 대 삼겹살의 단단함, 육수의 부드러움 대 면발의 쫄깃함. 둘째, 맛의 해소입니다. 규동의 느끼함 대 묵은지의 산미. 그리고 셋째, 문화적 관점의 교차입니다. 일본 만화가 최고의 요리를 위해 극적 클라이맥스와 대결 구도를 선호했다면 K-웹툰은 내일 뭐 먹지? 라는 현실적 고민을 공감과 일상의 조합으로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문화의 미학을 섞어봤습니다. 정교하게 나누어 주인공을 부각하는 방식과 모든 요소를 섞어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 음식에 절대적 규칙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식이나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맛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해가 미식의 지평을 넓히는 열쇠가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독박사가 제시한 페어링이 당장 거창한 고급 요리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합들은 일상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라면과 삼겹살 혹은 남은 규동과 묵은지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재료를 합칠 때 혀 위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그리고 문화적 드라마에 집중해보십시오.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 해소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감정을 교류하는 매개체입니다. 오늘 저녁 작은 실험을 통해 음식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독박사 다음 미식 탐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